39살 백수 노처녀였던 제가 초등 동창 남사친인 영철이에게 다짜고짜 결혼하자고 저지른 도발. 과연 영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을까요? 안녕하세요. 40대에 결혼해서 아기 낳고 질풍노도 육아 중인 40중기 부부의 민정입니다. 메신저가 되어준 남사친이 영철이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진 모르지만 며칠 후 영철이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솔직히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다고 반쯤은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진짜 연락이 오다니 머릿속이 징,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십수년 만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철이는 멀리 있는 지역에서 혼자 살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통화를 하기로 하고 전화를 기다리던 순간은 참 어질어질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원래 친구 사이였던 우리가 시간이 흘러 나이를 한참이나 먹고서 남녀로 만나보려 하다니. 게다가 영철이는 어떤지 몰라도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고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과 떨림을 억누르며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정아 하고 부르는 영철이 목소리를 오랜만에 듣는 순간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녀 사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 솔솔 피어올랐어요.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가운데 앞불싸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영철이의 최근 모습을 전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봤던 20대 풋풋한 모습만을 기억할 뿐 그 세월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카톡 푸사라도 해놨지 영철이는 축구클럽 사진이었고요. 흔한 뒷모습이나 실루엣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물론 결혼하기로 독한 마음을 먹으면서 외모적인 건 내려놓긴 했지만 40대가 되어 다시 만나는 만큼 내가 알던 영철이가 아니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지 이제 와서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났는데 얼굴 보고 나서 미안한데 없던 일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불현듯 걱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했냐며 그냥 사진 한 장 달라고 해도 되겠지만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하기도 영 껄끄러웠습니다. 고민을 하던 저는 먼저 셀카를 한 장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나 많이 늙었지. 쑥스럽지만 셀카 보내. 다행히도 영철이도 눈치 있게 답셀카를 보내왔습니다. 무려 코로나 시절에 마스크 쓰고 찍은 셀카더군요. 난 셀카를 안 찍어서 이것밖에 없네. 하지만 전 그만해도 감지덕지, 세월빔이야 좀 맞았겠지만 풍성한 머리숱과 여전히 총기 있는 눈빛에 한시름 놓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연락을 하면서도 제가 아리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사친 놈이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를 몰랐거든요. 민정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정확하게 전한 건지 아니면 그냥 민정이가 너랑 연락하고 싶어 한다고만 한 건 아닌지 뭐라고 전한 건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영철이의 생각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영철이는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연락한 걸까?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연락하라니까 단순히 친구로서 연락을 했을까? 연락을 하며 한층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다가도 설마 영철이는 아무 생각 없이 연락한 건데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영철이에게 직접 물어보면 됐을 일이지만 또 대놓고 물어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너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거 들은 거 맞니? 너도 같은 생각이라 연락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영철이의 한마디를 듣고 서로 그린라이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영철이가 겨울바다를 좋아하냐며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강원도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평소에 남해 보리암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해 말고 남해는 어떠냐며 보리암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철이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한 단어를 듣고 찌릿찌릿 전류가 흐르는 기분이었어요. 영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민정아, 절에 가는 여자가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이란 워딩을 듣는 순간 저는 수줍어지면서 설레임으로 입꼬리가 실룩됐습니다. 이상형? 이상형? 내가 이상형이란 얘기잖아? 영철이도 저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이 있다는 걸 확신하며 점점 더 실제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영철이와 저는 2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고 있었고 백수 주제에 또 주말 약속이 있던 저 때문에 저희는 연락을 시작한 지 2주나 지난 주말에야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직접 만나기로 한 날까지 2주 동안 저희는 참 미주알 고주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온종일 카톡하고 밤에 통화를 하며 이미 행복한 연인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나 시집 가겠구나. 어서 만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피셜리 시작하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나기 하루 전날 12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고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설레임 가득 안고 통화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영철이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정말 무겁고 다운되어 있었어요. 말 중간중간 작은 한숨도 섞여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산책을 하던 저는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멈춰 서버렸어요. 여자로서 촉이 왔습니다. 막상 만나려고 하니 싫은가? 도망가려나 봐. 저는 온몸의 세포를 곤두세우고 영철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철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3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40중기 부부의 맵달짠 사랑과 결혼, 육아와 일상 이야기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